하필이면 이 장기 정체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덮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더블 D 본다. 그래서 1, 2년은 진짜로 신중하고 수비적으로 최대한 이렇게 하시라고 권유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강이 어느 순간 다시 상승으로 올라서면 그때가 최고의 투자 적기. 지금까지 이루셨던 모든 것을 다시 복구하고도 더 큰 이익을 남기실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경제가 어찌됐든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좀 지킬 수 있을까? 또 그 와중에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조언을 주신다면요. 사실 국가 경제가 파국적인 위기로 빠져들면 개인이나 기업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례는 세계적으로 많고 국내에도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미국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그 베어 스턴스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잖아요. 근데 베어 스턴스나 리먼 브러더스는 경영학교로부터 경영을 잘한다고 상을 여러 번 받은 그 기업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현금 보유 비율도 양호했었고 또 경영 수지도 양호했었던 데예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국가적인 그 경제 위기가 진행이 되니까 바로 파산하잖아요. 다른 금융기관들 일반 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였고 정부 구제금융으로 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앞날이 불투명하고 그리고 좀 부정적이라고 보일 때에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투자활동이든 경제활동이든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또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경기 하강이 눈에 보이면 거기에다가 반대 투자, 그러니까 하락에 투자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선물을 매도한달지 뭐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혹은 풋옵션을 한달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 영역이에요. 일반인들은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레버리지가 기본적으로 20배예요. 많으면 이게 200배까지 늘릴 수 있어요. 전문가들도 대규모로 모여서 자기네들이 전략을 짜고 이렇게 시장을 또 주도해 나가고 그런 사람들한테 경쟁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그래서 그런 쪽은 제발 눈길도 주지 마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사실 이 금융위기, 경제위기 이런 말 자체가 작년에도 계속 있어 왔던 얘기였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작년 하반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특히나 좀 많이 폭락을 했었고 이제 지금 또 새롭게 우려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그 여파를 좀 받게 됐을 때 과연 작년 하반기에 그 폭락했던 수준처럼 또다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위기를 직면하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참 제가 자꾸 비관적인 말씀 드리려고 그러니까 저 자신도 좀 답답한데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비록 저평가돼 있지만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미 올해 초부터서 5, 6년 정도 지속되는 장기 정체에 들어갔지만 여기서 세계적인 금리가 우리 경제를 덮쳐오잖아요. 그럼 더블 D 와요. 그래서 어쩌면 주가 지수가 1000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이건 만약의 경우인데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또 부동산 시장도 지금보다 반토막 나는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 극단적인 경우지만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그래야 투자활동, 경제활동에 큰 피해를 피할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최악을 대비하면 최악은 안 오잖아요. 그런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대구모한테 그랬잖아요. 381까지 갔던 주가지수가 다우지수가 42까지 폭락한 적이 있다니까요. 또 97년도, 98년도 우리 주가지수 얼마에서 얼마 빠졌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요. 심지어는 외환위기를 극복한 그 뒤인 2001년도에는 1000대에서 540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반토막 났잖아요. 그런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만약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자꾸 금융위기하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금융위기를
아, 이제는 진짜 딱 직면했구나. 아, 지금 진짜 폭탄이 터져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험 조짐을 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은 금융위기를 경유한다. 금융위기는 반드시 광기, 패닉, 붕괴 과정을 거친다. 광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와서 합쳐져서 수요가 배가 되면서 발생을 한다. 그리고 패닉은 수요가 시간 이동을 했으니까 수요가 없어지면서 발생을 한다. 그럼 이제 가격이 더 이상 못 오르고 주춤주춤하다가 하락을 시작하는 게 이제 패닉이죠.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신용 파괴가 작동을 하면서 경제 내에 유동성을 신용 승수배만큼 축소시킴으로써 폭락이 온다. 이게 붕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시장에 그 수요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충분히 축적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보통 한 5, 6년 걸려요. 이런 경제 원리 하에서 금리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최근에 우리 경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대충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금리가 터지기 전에 무언가 트리거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게 트리거가 무엇일지는 누구도 몰라요. 트리거라는 것은 워낙 돌발적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터질지 누구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베어 스턴스가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경영수지도 양호하고 현금 보유율도 높은 그 금융회사가, 투자은행이 갑자기 뱅크런이 나타나면서 도산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3월에도 실버게이트가 파산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게 파산하니까 금방 또 그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전념되면서 계속해서 다른 은행들 파산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소장님, 이게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저희도 뭐 마냥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래도 이게 또 한번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후에 자연스럽게 경기라는 것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침체 이후에 회복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우리나라의 경제를 충분히 좀 이끌 만한 좀 유망한 또 자랑스러운 대표적인 산업들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지나치게 비관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원래 저는 낙관파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6%가 넘는다고 믿고 있어요. 정부 정책만 실패하지 않으면 연평균 6%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 5년 안에 1인당 국민소득 6만 달러 갈 수 있고, 그 5년 후에는 10만 달러도 넘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된다고 아직도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그 바탕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산업들 때문이에요. 우리 지금 산업을 한번 살펴보세요.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견디는 산업들이 다 크고 있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이고 시스템 반도체도 지금 이제 세계 무대를 휘어잡을 날이 뭐 내일이면 올 것 같아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년, 전내년이면 올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반도체 후공정 산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반도체 설계업, 또 그 설비업, 또 검사 장비 산업, 이런 것들도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또 요새 대세인 배터리 산업, 제약 산업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건 전부 다 정밀화학 산업 쪽인데, 이 정밀화학 산업도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어요. 이거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도처에서. 여기에다가 수송기계류를 포함한 일반 기계류 산업. 우리나라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지금 세계 5대, 6대 지금 그 자동차 업체로 지금 올라섰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동차 여러 번 선정이 되잖아요. 안정도도 높고 또 기술 수준도 높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다른 뭐 일반 기계들이 있잖아요. 중국 경제는 우리 일반 기계로 수출 없으면 그 사람 다 무너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 우리 기계 갖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계류 같은 경우에 그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보다 더 많아요. 수송기를 포함하면. 그리고요, 정밀기계류 산업은 그보다 더 높은 소득도 버텨낼 수 있어요. 또 일반 전통적인 산업에 우리 수출품들 다 명품이에요. 심지어 헬멧, 또 모자,
아니 등등. 아니 심지어는 손톱깎이까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수출품도 다 명품 대열에 올라서 있어요. 저는 우리 산업의 미래는 엄청 밝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반 산업과 상승작용을 한다는 문화 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류 세계 시장을 휘어잡고 있잖아요. 한류 산업이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일반 산업이 그 명품 대접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또 다 그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영상은 아무래도 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실 거란 말이죠. 일반적인 개인분들. 세계 최강이신 우리 국민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혹시 또 그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몇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사칭해서 투자 사기를 벌이는 곳이 여러 곳 있어요. 페이스북, 카톡, 또 심지어는 인스타그램 등등에서 제 이름을 사칭해서 뭐 투자 권유하고 컨설팅 해준다 그러고 그러면서 회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에요. 경제학자일 따름이에요. 경제학자로서 경제 위기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그 원리를 연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수십 년간 연구한 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그 영역을 침범하겠어요? 침범 못해요. 제가 그거 침범하면 제가 오만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께서 제 이름으로 투자 권유를 하거나 투자 컨설팅을 해주겠다 하거나 이런 데 속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 수익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는 경기의 장기 주기예요. 부동산 경기든 주식 경기든 이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광기는 3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리고 반년에서 1년 정도 패닉이 와요. 그 다음에 반년에서 1년 정도 붕괴가 와요. 그 다음에 장기 정체가 한 5, 6년 와요. 이 장기 정체 동안에 또 저축이 충분히 축적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광기가 와요.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미래 수요가 다시 연저로 넘어오면서 이제 투기 열풍이 오는 거죠. 그러시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뭐냐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전혀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앞으로 2, 3년 안에 와요. 장기 정책이 한 중간쯤 되면 그런 얘기가 다 사라진다고요. 그때가 최고의 투자 적기예요. 그 기회를 잘 잡으시면 이번만이라도 잘 잡으시면 그동안 투자해서 잃으셨던 돈을 모두 다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기 주기 반드시 명심하시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투자 종목 잘 고르시고. 그러면은 소장님 지금은 붕괴 단계보다는 좀 장기 정체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장기 정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이 장기 정체에 들어간 상황에서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덮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더블디 본다. 그래서 1, 2년은 진짜로 신중하고 수비적으로 최대한 이렇게 하시라고 권유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하강이 어느 순간 다시 상승으로 올라서면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지금까지 이루셨던 모든 것을 다시 복구하고도 더 큰 이익을 남기실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승할 때 분명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미 모든 돈을 탕진해 놨으면은 기회가 와도 못 잡으니까 지금 앞으로 주변에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얘기가 쏙 들어갈 때까지는 한 3년 필요해요. 3년 동안 열심히 저축하시면 그동안에 아무리 큰 돈 잃으셨어도 그 복구하실 수 있어요. 당분간은 그래도 저축 비중을 좀 마련해 놓는 게 확실히 좋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 최영식 소장님 오랜만에 모시고 워낙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지금 어떠한 흐름에 있고 우리는 어떠한 또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한번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또 투자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부디 우리 국민은 최강이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을 토대로 이번에 위기 잘 극복하고 다음에 찾아올 기회 같이 한번 누려서 또 한번 우리가 또 우뚝 설 수 있는 또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나라와 여러분들을 또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